3대째 이어온 면집의 마지막 손님은 100원짜리 동전 한 개만 꽉 쥔 할머니였어요. 100원어치만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면집 사장은 내일부터 가게를 닫으려고 했어요. 취업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인지 그는 보통 1인분을 내놨어요. 이거 보통 1인분 아니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면을 한 젓가락 후루룩 드신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의 가게를 줄 서는 인기 가게로 바꿔줄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의 이름은 박준호예요. 30살 청년은 할아버지로부터 3대째 이어받은 면집, 행복면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가게는 예전엔 번창했지만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가게를 물려받았을 때는 하루에 몇 팀만 오는 날도 있었거든요. 준호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분량도 순서도 정확히 지키려고 했어요. 육수 끓이기, 면 삶기, 자르기, 모든 걸 사진 메모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오늘도 또 단골 손님이 남기고 가네요. 준호는 손님이 간 뒤 테이블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엔 면을 한 방울도 남기기 싫어서 국물까지 다 마셨던 단골들이 이제는 절반도 안 먹고 가버려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준호가 어릴 때부터 소중히 키워주셨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만드는 면은 정말 맛있었어요. 학교 끝나면 꼭 가게에 들러서 카운터 구석에서 숙제하며 할아버지 면을 먹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준호야,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기뻐하시며 웃으셨어요. 특별히 튀김 하나 더 주셨고요. 그때 가게는 밥때만 되면 줄이 생겼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머니가 땀을 닦으며 손님들께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콧노래 부르며 면을 계속 삶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점심시간에도 손님은 2팀뿐이에요. 조용한 가게 안에서 준호는 혼자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주방에 서 있어요. 할머니께 은혜 갚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준호는 혼자서 예전의 활기가 거짓말처럼 조용한 가게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정말로 이런 낡은 가게엔 손님도 안 오지?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수리할 돈도 없고 저축도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로 가게 문을 닫기로 했어요. 내일부터는 취업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가게지만 더 이상은 한계였어요. 해질 무렵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딸랑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서 있던 건 소박한 할머니였어요. 면 양을 줄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하긴 한데요.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 100원밖에 없어서요. 100원어치만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배가 고프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돈에 쪼들리는 모습은 금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눈에서 자신과 같은 포기가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준호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보통 1인분 면을 만들었어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통 1인분 아니에요? 돈은 100원만 받으면 돼요? 배가 고플 때 저희 가게를 선택해줘서 기뻤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면을 후루룩 드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인사했어요.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지만 언젠가는 꼭 보답하러 올게요. 보답은 괜찮아요. 아니에요. 다음번엔 제대로 된 돈 가지고 제대로 된 손님으로 와야죠.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오늘로 이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해요. 보시다시피 잘 되는 가게가 아니거든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랬구나. 이 가게도 끝이구나.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뻐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이제 마음 편히 가게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말없이 가게를 나갔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취업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면집 경험밖에 없는 30대 남자를 뽑아주는 회사는 쉽게 없었어요. 오늘 면접도 안 됐구나. 공원 벤치에서 한숨 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그때 그 면집 사장님이죠? 돌아보니 그날의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이름은 이영숙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혹시 취업 활동 중이신가요? 가게 닫는다고 했던 게 정말이었구나. 아니에요. 그런데 새 일자리가 잘 안 정해져서요. 준호는 취업 활동이 잘 안 되는 걸 털어놓았어요. 그럼 그 가게는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가게만은 절대 팔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요. 그렇구나. 영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생활이 힘들겠네요. 뭐, 제 일은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밥은 제대로 드세요?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그대로야. 가족들은 나를 귀찮아해서 지금쯤 즐겁게 지내고 있을 거야. 이 공원이 내 집 같은 거지? 준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영숙은 노숙자였던 거예요. 할머니도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다. 괜찮으시면 저희 면집에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공원 생활보다는 훨씬 편할 텐데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신세까지 질 수는 없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방도 남아있거든요. 준호는 반강제로 영숙을 집으로 데려가서 2층 방으로 안내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방이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날 밤 준호는 남은 재료로 면을 끓였어요. 역시 당신 면은 맛있어요. 가게 문 닫은 게 아까울 정도예요. 고마워요. 저도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고 기뻐요. 이렇게 준호와 영숙의 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됐어요. 동거 생활이 시작되고 몇 주 뒤 2명의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여기 할머니 있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과 편한 차림의 젊은 남성, 영숙의 아들들이었어요. 당신들은? 우리는 당신이 맡아주고 있는 할머니의 아들이에요. 나이든 아들이 말했어요. 왜 여기 있는지 동네 소문으로 어머니가 여기서 얹혀 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답했어요. 그럼 모시러 오신 거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 계시길 바라요. 물론 돈은 내겠어요. 동생이 지갑을 꺼냈어요.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거든요. 돈 일도 자꾸 참견하시고요. 어머니가 없어진 후로 집안이 평화롭고 조용해요. 형도 동조했어요. 준호는 어이없었어요. 영숙은 아들들을 위해 참고 혼자 지내는데 아들들은 영숙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당신들은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싫다는 뜻이네요? 그렇다고요. 저도 당신들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할머니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돌아가 주세요. 집에 안 돌려보낸다면 우리도 상관없어요. 형이 300만 원이 들어있는 다발을 내밀었어요. 그럼 이거 받아요. 됐어요. 이건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한 놈이네. 뭐 싫다면 괜찮고요. 두 사람은 어이없다는 듯이 돌아갔어요. 그날 밤 영숙이 2층에서 내려왔어요. 손님 뭔가 주문이라도 했나요? 아, 그냥 길 좀 물어본 거예요. 준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들의 진심을 들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영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준호는 친절하니까 분명히 정성스럽게 알려줬을 거예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영숙은 아들들을 믿고 있는데 그 아들들은
날이 갈수록 준호의 저축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취업 활동도 잘 안 되고 식비를 아끼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할머니, 오늘도 면이라서 죄송한데요. 준호 것은 어디 갔어요? 저는 별로 배고프지 않아서 괜찮아요. 영숙은 날카로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거짓말이에요. 돈도 음식도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왜 모르는 저한테 자기 몫보다 더 많은 음식을 주려고 해요? 모르는 저를 왜 이렇게 잘해줘요? 준호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답했어요. 할머니를 보면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거든요. 저는 정말 할머니 손자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가게를 하실 때는 매일 가게에 와서 할머니 면을 먹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할머니께 은혜 갚기도 전에 돌아가셔서요. 그래서 절대로 이 가게를 팔고 싶지 않았는데 제대해서 가게를 닫게 되어서요. 끝까지 저는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봤을 때 할머니한테 못해드린 것들을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영숙은 따뜻하게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는 착한 아이구나. 그 이야기를 한 다음 날 영숙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되신 걸까? 걱정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영숙이 큰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런 시간까지 어디 가셨어요? 친정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영숙은 보자기를 열었어요. 안에는 아름다운 한복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팔면 어느 정도 돈이 될 거예요. 이거 정말 소중한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준호의 미래를 위해 쓴다면 기꺼이 줄게요. 이걸 자금으로 해서 이 면집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봐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손님이 늘어날 리 없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함께 생각해 줄게요. 맡겨둬요. 영숙은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저는요, 이렇게 보여도 지금까지 여러 회사를 세워서 크게 키워본 거예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덕분에 가족들과는 틈이 벌어져 버렸지만요.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아이들 사이에서 파벌이 생기거나 서로 발목 잡는 일이 생겨버려요. 저를 돈줄로만 보게 되더라고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런 다툼에 완전히 지쳐버렸거든요. 그런 일이라면 돈 같은 건 보기도 싫다고 모든 걸 버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준호를 만나서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복을 써줘요. 영숙이 내민 한복은 정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이건 집을 버리고 나올 때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었던 것에 틀림없어요. 어차피 아들들은 이 가치를 모를 테니까요. 영숙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를 도와주지 않을래요? 준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부탁드려야죠. 다음 날부터 준호는 영숙의 조언을 받으며 가게 개조를 시작했어요. 한복을 판 돈으로 최소한의 수리를 하고 메뉴도 바꿨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준호의 면은 맛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돼요. 손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생각해야 해요. 뭘 원하는지요? 그날 나한테 뭘 줬지? 준호는 생각했어요. 따뜻한 면이요. 그것만이 아니겠지? 영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준호는 나한테 존중을 줬어요. 100원밖에 없는 나를 한 명의 손님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기뻤던 거예요. 준호는 깨달았어요. 할머니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냥 맛있는 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손님의 마음에 다가가셨던 거예요. 가게를 다시 연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영숙의 조언은 정확했어요. 그녀는 경영의 천재였어요. 준호야, 먼저 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봐요. 첫 일주일 동안 영숙은 준호에게 손님을 관찰하게 했어요. 봐요. 저 직장인 매번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메뉴 시키죠.
정말로 화요일과 목요일 12시 15분에 꼭 와요. 그런 사람한테는 주문 받기 전에 늘 드시던 걸로 할까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준다는 게 기쁜 거거든요. 다음에 영숙이 가르쳐준 건 시간대별 아이디어였어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동네 어르신들이 산책 후에 자주 들르시죠? 그래요. 그럼 그 시간만 아침면을 만들어요. 양은 적게 하고 가격도 300원으로요. 어르신들은 양보다 매일 올 수 있는 가격을 좋아하세요. 실제로 해보니 전보다 6명의 어르신이 오시게 됐어요. 준호 씨,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여기 아침면이 기대돼서요. 어르신들은 면뿐만 아니라 준호와의 대화도 기대하고 오시게 됐어요. 점심시간 아이디어도 시작했어요. 12시부터 1시는 직장인들이 많죠? 그런데 다들 급해해요. 정말로 빨리 해달라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 특급면을 만들어요. 주문부터 3분 만에 내주는 거예요. 메뉴도 3가지로 줄여서 고민하는 시간을 없애는 거고요. 게다가 영숙은 가게 앞에 작은 칠판을 놨어요. 오늘의 추천 피곤한 몸에 스며드는 따뜻한 야채면. 준호야, 매일 다른 메시지를 써봐요. 더운 날에는 시원한 냉면이라든지 금요일 피로에 좋은 면이라든지요. 그런 걸로 손님이 늘어날까요?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가게에 가고 싶어 해요. 실제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칠판을 보고 확실히 오늘은 피곤한 애라며 들어오는 일이 늘었어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손님 메모였어요. 준호야, 손님들 특징을 메모해둬요. 준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해봤어요. 안경 쓴 남성 화요일 튀김면 싱거운 맛 선호, 젊은 여성 금요일 저녁 두부면 진한 맛 선호, 건설 작업자 매일 대형 김치면.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오늘도 싱겁게 해드릴게요. 진하게 넣어드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극적이었어요. 기억해 주셨어요. 내 입맛 그대로네요. 3개월 후 가게는 점심시간에 줄이 서는 곳이 됐어요. 준호야, 이제 알겠지? 영숙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장사의 기본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춰서 조금씩 바꿔주는 것. 그게 제일 좋은 홍보가 되는 거예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하는 게 결국 제일 가까운 길이었구나요.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그것뿐이에요. 어느 날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그냥 면 주세요. 여성은 피곤해 보였어요. 준호는 따뜻한 면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살며시 내놨어요. 천천히 드세요. 여성은 면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왠지 따뜻한 맛이 나서요. 그 여성은 그 후로 단골이 됐어요. 영숙은 빙긋 웃으며 둘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저 아가씨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젊을 때는 연애도 해야지. 일만 하면 재미없어요. 그런 어느 날 다시 영숙의 아들들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꽤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형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역시 어머니 힘이군요. 동생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경계했어요. 슬슬 어머니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고 있어요. 1년 전과 말이 다르잖아요. 그때와는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형이 말했어요. 지금 저희 회사도 좀 위험해요. 실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거래하던 곳에서 어머니를 경영으로 다시 복구시키지 않으면 계약을 끊겠다고 했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경영 능력이 천재적이었나 봐요. 동생도 인정했어요. 평범한 보잘것없는 면집도 궤도에 올려놓으니까요. 그럼 할머니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서 너도 어머니 힘을 놓기 아까운 거 아니야? 형이 비꼬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와 내 가게는 규모가 달라. 이런 작은 가게에선 어머니 재능이 아까워. 준호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의 재능으로 이 가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거든요. 영숙은 자기보다 친아들들을 위해 힘을 쓰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때 2층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멋대로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영숙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1년 전에 집에 왔을 때 얘기는 옷 가지러 갔을 때 직원한테서 다 들었어요. 너희들은 한 번 나를 귀찮다고 했잖아. 그때 너희들과의 인연은 끝난 거야. 귀찮다니까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으로 준호한테 돈을 주려고 했던 거야? 아들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는 좀 바빠서 당황했던 거야. 형이 변명했어요. 우리는 피로 이어진 가족이잖아요. 어머니도 이런 남보다는 가족 곁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하죠. 피로 이어졌다고 뭐가 어떻다는 거야? 영숙은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희들은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고 나는 하나도 생각 안 하잖아. 어떤 아들들보다도 자기 일은 제쳐두고 나를 걱정해주는 준호가 훨씬 믿음직한 가족이야. 우리도 어머니 생각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영숙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돈도 안 가지고 집을 나간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아무도 나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내가 준호네에 있는 걸 알고는 내 얼굴도 보려 하지 않고 돌아가라고만 했잖아. 그런데 그 어디에 사랑이 있다는 거야? 알았으면 빨리 돌아가 바보 아들들아. 아들들은 꼼짝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가게는 완전히 궤도에 올랐어요. 준호는 영숙에게서 경영 노하우를 차근차근 배웠고 영숙에게만 맡기지 않고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한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손님이 아니라 여기 사장님께 용무가 있어서요. 어떤 일이야? 영숙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사토미예요. 여전히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영숙이 예전에 일할 때 비서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이름은 윤사토미라고 했어요. 아들들이 남긴 사토미 걱정은 계속 했거든요. 내가 없어진 후 힘들었을 텐데. 네, 정말 그 사람들 회장님한테서 아무것도 안 배웠나 봐요. 사토미의 얘기로는 아들들의 회사는 그 후에도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거래처들도 계속 떠나가서 결국 망했다고 해요. 이제야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사토미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보고와 지금까지 신세 진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왔거든요. 사토미한테 고생시켰네요. 그런데 다음 직장은 정해졌어요. 네,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거래처에 제 평판을 알려주신 덕분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둘의 재회를 지켜보던 준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왕 온 김에 저희 면 먹고 가세요. 영숙이 제안했어요. 그럼 말씀에 감사히 드릴게요. 준호는 마음을 담아 면을 만들었어요. 사토미는 한 젓가락 먹고 눈을 반짝였어요. 맛있어요. 사토미는 일은 잘하지만 요리는 정말 못했거든요. 영숙이 웃었어요. 사토미 같은 아이에게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사토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회장님 또 그런 말씀? 그런데 그 후로 사토미는 자주 가게에 오게 됐어요. 처음엔 회장님은 만나러 오는 것 같았지만 점점 준호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났거든요. 준호 씨 면이 정말 맛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고마워요. 영숙은 빙긋 웃으며 둘을 지켜봤어요. 좋잖아요. 잘 어울려요. 할머니. 그런데 영숙의 도움도 있어서 준호와 사토미는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됐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영숙은 가족석에 앉아서 진짜 할머니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셨어요. 준호야 사토미야 행복해야 해그네 할머니.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숙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90세가 넘는 나이였어요. 마지막에 영숙은 말했어요. 준호야, 고마워. 너 덕분에 마지막에 진짜 가족을 얻었어.
이제 아무 걱정 없어. 그로부터 10년 후, 아빠, 이건 누구 무덤이에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묘 앞에 꽃을 가리켰어요. 이건 말이야, 아빠의 또 다른 할머니 무덤이야. 또 다른 할머니요? 아들은 신기해하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준 분이야. 오늘도 행복면옥에는 아침부터 단골 손님들이 끊이질 않아요. 있잖아, 아빠도 예전에는 맛있는 면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영숙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 중요한 건 먹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라고. 마음을 본다고요? 그래, 배가 고픈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사람, 외로운 사람, 기쁜 사람, 모두 다른 마음으로 가게에 와 그 마음에 다가가는 게 진짜 면집의 일이야. 아내 사토미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영숙 씨가 없었으면 우리도 못 만났을 거예요. 천국의 영숙은 분명히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어받은 건 기술이나 가게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이어받은 거였어요.